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KH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전에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관련된 글들을 좀 썼었는데요. 이 업체 이제 KH 필룩스 회장인 배상윤 회장이 예전부터 이제 조폭이라는 그 말들이 많았고, 또 언론에서 뭐 TV나 이런 고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그 조폭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습니다. 실질적으로 좀 그런 의심도 들고요. 하여튼 이 필룩스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상장사들을 이제 사들이면서 기업인으로 많이 알려졌지만, 그리고 또 이제 남상에 있던 그 하얏트 호텔도 한때는 인수하기도 했죠. 그런데 이게 뭐 최근에 이제 그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그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은 팔았습니다. 거의 7천억대 초반에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거다라는 말들이 나왔죠. 그만큼 이제 사업 수완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전부터 뭐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제 주가 조작도 하고 또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.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배상윤 회장의 이름과 이제 같이 등장하는 뭐 계열사들 KH전자나 KH건설, KH필룩스, 뭐 장원테크 뭐 이런 업사뿐만 아니라 이 배상윤 회장이랑 관계된 사람들 보면 면면을 보면 쌍방울 이름이 나오고 뭐 무자본 M&A 관련된 로비스트에다가 암호화폐, 요즘 뜨죠, 암호화폐. 그리고 뭐 블록체인, 뭐 코인,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들에는 다 이 관련된 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. 하여튼 이 경찰에서 이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. 근데 이 회사들이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서 말했던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쌍방울하고 KH그룹은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무자본 M&A 하듯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가면서, 그러면서 또 이제 전환사채를 자신들의 일부를 또 인수해서 시장에서 주가를 뻥튀기 해서 그 전환사채를 시장 가격은 뭐 10,000원인데 뭐 전환사채는 뭐 1,000원에 전환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뭐 돈을 폭리를 남겨 먹었죠. 그래서 나노스 같은 데서는 뭐 한 2천억 정도 주식이나 시세 차익을 내놨을 거라고 그렇고, 우리 쌍방울 그룹 얘기입니다. 뭐 광림 같은 경우는 1,000억 정도, 그 다음에 KH그룹 같은 경우 KH필룩스에서 한 3천억 정도 남겨 먹었을 거라고 그러고, KH건설도 한 1,000억 정도.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하여튼 전환사채 이제 전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 주식을 전환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굉장히 많이 모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가 조작의 단초가 된 겁니다. 걸린 게. 이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고, 특히 지난번 그 쌍용차 인수권은 쌍용차가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가 쌍용차 이제 공장 부지죠. 그 주변을 보면 다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쌍용차 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1조 원의 부동산 가치가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거기 인수하는데 약 5천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, 5천억을 주고도, 그러니까 5천억은 은행에서 조달하든 어떻게 담보로 주고도 그 부동산 개발을 하면 그 더블의 이익이 날 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쌍용차나 뭐 KH그룹도 뛰어들어서 이 쌍용차 인수를 시도하기도 했죠.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 M&A를 통해서, 특히 이제 전환사채 같은 방식을 통해서 뭐 많은 좀 남겨먹는 짓들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산의 그 그랜드 하얏트 호텔도 이 코로나 시기에 인수를 했다가 다시 팔아먹어서 한 7천억 정도 현금을 마련했고, 그 7천원의 현금을 갖고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나선 거죠. 그래서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때도 아까 앞에 말했던 서울 하얏트 호텔 그 매도 대금하고 일부를 하고, 그다음에 각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만든 돈을 갖고 이제 이 인수 작업에 들어가서 이게 7천억이 좀 넘는 돈으로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7,115억으로. 그 낙찰 자금을 마련한 거죠. 여기에 메리츠증권도 등장합니다. 메리츠증권이 총 인수자금 7,200억, 그러니까 7,115억 중에 3,200억 원을 메리츠증권이 해줬어요. 어떻게 해줬냐면
그 부동산 담보대출로 한 1200억 정도 자금이 나가고요. KH그룹 계열사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나가고, 그다음에 그 RCPS라고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걸 통해서 또 몇백억 도 나가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3200억 정도를 이제 지원해줬고,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메리츠증권은 약 1조 원 정도의 부동산 담보와 기타 담보를 잡고 있어서 이 회사가 최악의 상황, 이 IHQ나 뭐 KH건설 이런 회사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담보권을 행사해서 그 3,200억을 회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터지면 각 회사마다 채권자마다 채권 우선순위에 대한 소송을 걸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돈을 이 투자한 돈 3,200억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됐죠. 왜냐면 지금 이 KH필룩스나 KH건설, KH전자 뭐 이런 IHQ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자입니다. 대부분 다 수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래서 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HQ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. 그래서 거래 정지됐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 IHQ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상장 폐지를 받은 게 이제 엔터 종목이기도 하고, 또 여러 가지, 하여튼 여기 사장도 그 유명한 그 앵커 출신일 거예요. 무슨 케이블 TV의 앵커로 나오고 연예인처럼 이제 TV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 분인데, 그 양반이 대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하여튼 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들어있고, 그다음에 KH건설 같은 경우도 단기 순손실이 817억.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만. 거기다 감사 의견 비적정서, 아직 감사 의견을 못 받아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못 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 정지했고, KH전자도 마찬가지로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조회 공시를 당하면서 거래 정지가 돼버렸죠. KH필룩스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이 장원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당 쪽에서 인수하고 나서 계속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. 그 말은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만 갔다는 거죠.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 내부에 있는 좀 쓸만한 자산들은 다 팔아버리면서 현금화해서 그런 현금들을 어떤 명분으로든 빼먹었을 가능성이 크죠. 그게 이제 무자본 M&A 하는 세력들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요.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 동전주가 되면 동전주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소액주주들이 뭐 그냥 뭐 푼돈 뭐 그냥 엄써도 되는 돈이다 해서 100만 원, 200만 원씩 막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이 KH그룹 전 계열사의 지금 소액주주가 16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가 나오죠. 이게 상장 폐지되면 16만 명이 하루아침에 거기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겁니다. 이제 그만큼 이게 충격을 많이 주는 사건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전주가 되는 것은 동전주가 될 만한 악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당 가치가 뭐 나눠졌기 때문에 희석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회사 가치가 그만큼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고 부실주가 돼가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전주들은 절대로 쳐다봐서도 또 연일에도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. 그렇게 그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우르르 몰려듭니다. 모기떼처럼.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또 그 돈 날리고. 그런 식으로 또 해서 여긴 또 유상투자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시장의 자금을 또 빼쓰기도 하고. 하여튼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저가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돈을 다 날리는 경우입니다.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서 제대로 흑자 내지도 못하는데 빚을 내서 이렇게 대규모 M&A를 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대부분 다 그 부실주들이 그러니까 M&A를 통해서 뭐 가치를 순식간에 뻥 튀긴다는 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뭐 주가가 좀 오르거나 이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요. 결국은 그게 이제 죽을 자리 보러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개인 투자 같은 거 쳐다보지도 말고 이쪽에 눈길 두지 말아야지. 괜히 이런 종목에 눈길 줬다가 그나마도 그 100만 원, 200만 원인데 그 돈이 어딥니까? 그 쌈시돈 같은 돈 다 날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하여튼
요번에 이 KH그룹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그 검찰에서도 작정하고 파는 것 같아서 이 회사들이 다시 뭐 거래 재개되거나 상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런 측면이 있어서, 그리고 또 이제 회계사들도 이런 데다가 이제 의견을 주기에는 자기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외부 감사인을 교체한다고 해도 다른 회계사가 와도 의견을 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하여튼 이 회사들, 여기 이제 오늘 KH그룹 관련된 종목들은 무더기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. 이 회사들하고 쌍방울 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쌍방울 쪽도 KH그룹하고 자본 거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검찰이 작정하고 파고 있어서 이제 뭐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외부 감사인들도 의견을 함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